자, 이제 어떻게 쪼개진 것들을 멀티플 도메인으로 간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여러 서비스로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리고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쪼갤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 이슈입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분해하는 관점을 크게 비즈니스 관점, 기술 관점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메인의 전문성, 자, 업무 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내 업무 영역이라고 하는 걸 한정시킴으로써 내 전문성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그 문제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그래서 도메인을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도 위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어, 배포 주기가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약 이론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메인들은 주로 배포를 자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우리가 경쟁력을 내야 되고 그 대국민 어떻게 보면 그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요구사항을 자주자주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주 바뀌지 않은 업무가 있고 자주 바뀌는 주요한 업무 영역이 있다고 하면 주요한 업무 영역과 자주 바뀌지 않는 업무 영역과 자주 바뀌어야 되는 업무 영역이 같은 어, 배포 환경을 갖고 있다. 배포를 위한 같은 구성을 갖고 있다고 치면 그때마다 배포가 그 배포 주기를 같이 가져가지 않는 쪽에 그 주기를 우리 맞출 수밖에 없겠죠. 배포 주기가 그에 의해서 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포 주기에 따라 가지고 또 측정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관점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 관점입니다. 자치성을 중심으로 이 조직과 그 우리 다른 조직 간에는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별로 해서 팀 구조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사용자 관점입니다. 사용자 관점으로 그 해당 사용자의 분류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술 관점으로는 트랜잭션 성능 관점이죠. 트랜잭션 모형을 앞서 이야기한 에이시드 트랜잭션이나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분리될 수가 있다면 이게 예를 들면은 주문에 해당하는 업무는 24시간 365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폭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업무들 주문과 관계없는 다음에 예를 들면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후에 뭐 그 요청에 대한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뒤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 꼭 하나의 트랜잭션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DB가 긴 시간 락킹이 걸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트랜잭션이 유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벤츄얼 컨시스턴시 모형을 의도적으로 도입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트랜잭션을 끊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설계, 그 임플리멘테이션 거기에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14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트랜잭션은 무조건 쪼개라. 뭐 이러한 가이드라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관점입니다.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뭐 RDBMS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NoSQL 같은 그리고 뭐 타임 시리즈 DB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그래프 DB, 뭐 벡터 데이터베이스, 뭐 그런 분석이나 혹은 인공지능을 위해서 적합한 그런 모형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영역들이 이렇게 쭉 나뉠 때 이게 가져가야 되는 인프라가 저런 인프라가 훨씬 더 최적화됐다. 예를 들면 분석을 위해서는 파이썬이나 파이썬 플랫폼 위에 여러 가지 뭐 벡터DB가 더 적합하다. 그러면 그러한 플랫폼을 구성해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분해를 하기 위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걸 다 선택하는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 기관에서 가장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그러니까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장애가 많이 전파되고 있고
우리가 시스템 간의 전문성이 다른데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고 배포를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간섭을 준다. 그러면 조직 관점, 도메인 관점을 최우선적으로 이 기준으로 쪼개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야. 기존에 우리가 레가시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됐고 그쪽 플랫폼하고 신규 플랫폼들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의 그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생겼어. 라고 하면 인프라 관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능이 너무 안 나오고 트랜잭션이 기존의 방식으로 원 트랜잭션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것들의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트랜잭션 관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용자별로 해서 너무 규칙이나 적용되는 규칙이 너무 다르다. 어떤 연령대별로 해서 이 민원 처리의 그 자격이나 그 어떤 그 민원인의 어떤 그 가입자 뭐 예를 들면 뭐 보험이다. 그러면 가입자의 유형마다 매우 다른 정책이 적용돼야 돼서 아예 애초에 가입자별로 해서 서비스를 분리하는 게 좋겠다. 혹은 뭐 일반 사용자와 뒤에 백오피스를 처리하는 우리 그 업무 담당자 간의 그 전문 영역이 너무 다르다. 사용자마다의 어떤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완전 다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먼저 우선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하는 관점은 비즈니스적인 그런 필요성, 그런 환경을 먼저 가지고 이러한 것들 중에서 채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비스들을 도메인을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겨요.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게 첫 번째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코어 도메인이죠.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업무 영역. 그걸 이제 코어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어, 서포티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코어 도메인을 지탱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그런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자동차로 치면 이제 자동차의 뭐 시트 같은 거죠. 이건 사서 쓰는 게 더 품질과 비용이 낮은 것을 뜻합니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왜 구분을 하냐면 실제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는 이유들 보면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다가 에너지를 쓰면서 버전업을 시키다가 주요한 핵심 도메인의 기능들이 마비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비즈니스 중요도가 높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다른 어떤 경쟁 제품이 잘 따라오기 힘든 중요한 업무 영역 그리고 배포 변화성이 많이 요구되는 자주 고객의 니즈가 우리 공공 서비스의 변화의 니즈가 잦은 그런 업무일 때 우리는 그 업무 영역만 코어 도메인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구매 혹은 적용 혹은 아웃소싱을 줘서 우리는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에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현 전략을 나누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해를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 몇 개까지 쪼개는 것이 좋으냐. 여기 이제 코어와 서포팅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핵심 도메인,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에 핵심적인 장애 전파가 없어야 되고 자주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핵심 도메인과 서포팅 도메인 이 두 개로 쪼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겠죠. 그리고 제네릭 도메인까지 해서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초기에 우리가 모델리스에서 초기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초기에 도입할 때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기 위해서 한 두 개 정도로 우리는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업무 영역별로, 팀별로 해서 우리는 쪼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많이 쪼개지겠죠. 팀 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서브 도메인입니다.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그 전문성 위주로 더 쪼개겠죠. 한 팀에도 여러 전문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별로 다 쪼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 가장 작은 단위가 우리는 어그리거트라고 부르는데요.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분산 처리 비용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구현 비용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연동을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동해야 되니까 분산 처리 비용이 높아지겠죠. 이런 오버헤드가 있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